예, 비행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뜰 준비를 합니다. 날씨도 좋고 뭐 항공기도 상태도 좋고 해서 훈련 안전하게 잘 마쳤고요. 훈련 잘 끝난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기쁘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반대편이랑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를 수 있는, 보시면 엔진 오일이 흰 양도 볼 수 있고, 이 랜딩 기어실 안에도 좀 많이 보는데, 이 랜딩 기어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공중에선 접혔다가 익스텐션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훈련은 무사히 마쳤고요. 훈련 후 정비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정비사실 모셔놓고 다시 지금 이제 항공기 앞에 서 있습니다. 비행 후 정비 작업을 보게 될 텐데, 비행 후 정비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뭐가 되나요? 저희가 먼저 비행이 내렸을 때는 먼저 외장 상태를 한번 보게 됩니다. 비행 동안에 공중에서 비행 전체적인 표면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타이어나 그리고 엔진 안쪽에 블레이드 찍힌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되고, 외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외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외장을 확인한 후에는 항공기 엔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항공기 엔진에 찍힌 게 있는지, 또 안에 뭐 빨려 들어간 게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좌석에 뭐 스위치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항공기 운항 중에 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건 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엔진 점검을 할 때 블레이드나 엔진 흡입구 안쪽에 새가 터진 자국이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좀 치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먼저 그 사고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새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새가 맞다면 엔진 안에 상태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디오 스코프를 활용해서 엔진 블레이드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그 새를 이렇게 치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새가 조류독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호복 다 입고, 또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같이 생긴 이런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닦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안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네. 잘 닦기가 힘들어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 이글루 안에 넣을 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출격할 때는 직접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이렇게 한번 섰다가 차를 통해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후진을 못합니다. 전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공기 토우카를 이용해서 이걸로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종사께서도 한 번 더 외관을 체크하고 이렇게 네. 이륙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그러면 이렇게 외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비행 전 점검 때 하고, 스테이션 점검 때 정비사, 조종사 하고, 또 비행 갔다 와서 조종사, 정비사 하고, 그러면 한 5-6번 되나요? 네. 한 6번 정도 네. 진짜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시면 어떨지. 여기에 그 엔진의 블레이드나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드 스트라이크나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쪽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을 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점검할 때는 인테이크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지금 뭐 돌이나 핏자국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행이 아무 이상 없이 내려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상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하이드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이드로 양이나 유압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오일이나 그런 거는 지금 아직 게이지가 다 떨어져 있겠네요. 비행을 했을 때. 아닙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네, 떨어지면 안 되죠. 엔진 오일이나 유압도 그 사용하고 다시 저장통으로 복귀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유지되어 있는 것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정상 상태. 네, 저희가 보급하는 거는 그 연료나 아니면 스모크 오일, 이렇게 두 가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타이어에 이런 활주로에서 찍힌 자국이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실히 이게 그 자동차 타이어랑 다르게 되게 맨들맨들해가지고 많이 찍힐 것 같기도 한데요. 활주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기지는 활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그런데 외국이나 관리가 잘 안 되는 활주로에 갔을 때는 좀 많이 찍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국군 장병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활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통 이 안에, 이 랜딩 기어실 안에도 좀 많이 보는데, 이 랜딩 기어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공중에선 접혔다가 다시 익스텐션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혔을 때, 나갔을 때, 그리고 강한 바람이 이륙할 때 맞아들으니까 안에 그런 손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그 엔진 구역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도 확인할 수 있고 네. 팝업 지시계 이런 거 확인이나 풀림 여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점검을 해라는 항목들이 1시간 반짜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항목에 따라서 쫙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오일 지시계가 있는데 저 양을 확인하게 해줘. 이거는 엔진 오일은 아니고 그 APU라고 저희가 보조 시동 장치가 있습니다. APU 오일 양입니다. AEP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APU가 있습니다. 이 APU는 저희가 자체 시동이 가능한 항공기라서 처음에 시동 걸 때 얘가 그 시동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는 EPS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부러지기 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해주게 됩니다. 이건 정전기 방전기라고 이렇게 정전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피레침 역할 뭐 그런 거를 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또 손상될 수도 있고 비행 중에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까 말한 그 노즐 부분입니다. 네네. 여기서 스모크가 나와서 아, 스모크가 이렇게 네네. 전방 후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모크가 이 엔진 열로 기화돼 가지고 흰색 연막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스모크 보급을 저 네네. 위에 하게 됩니다. 빨간 색깔 아. 이거 보이시나요? 거기에 저희가 스모크 오일을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엔진 오일 확인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보시면 엔진 오일이 흰 양도 볼 수 있고 뭐 반대편이랑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로 서비싱 상태도 많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퓨얼 탱크 워터 드레인 하면 이건 뭐 어떤? 아,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워터 드레인 포트인데 총 여러 개. 여러 개 네.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기 연료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로 연료를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가면 냅두면은 물이 만약에 들었다면 물이 기름이 안 섞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층이 밑에 얇게 띄게 된다면 거기 연료에는 물이 섞여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거겠죠. 물을 빼줘야겠네요, 그럼. 전반적인 점검이 다 필요하겠죠.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봐야 되니까 연료차 아니면 차를 가져온 그 기름 탱크나 아니면 이 항공기나 뭐 다 점검을 해봐야겠죠. 엄청 큰 문제군요, 그 물이. 아, 연료에 물이 많이 있다면 네, 항공기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키가 되게 크신데 불편하지 않아요? 큰 사람은 정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EOCP를 직접 이렇게 정비하시는 정비사분들 인터뷰를 좀 하게 됐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블리글스 정비팀에서 7번기 항공기를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기장 신재협 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번기에서 정비 기보로 활동하고 있는 이솔하사입니다. 정비사분들은 좀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일과가 진행이 되나요? 평상시에는 그냥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데 출근을 해서 브리핑을 먼저 듣습니다. 그날의 정비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브리핑을 듣고 자기 항공기에 맞는 정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 비행 전 점검을 하고 또 비행 스케줄에 맞게 비행 준비도 하고 비행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받고 다시 비행 후 점검을 하게 되고 그날에 있었던 정비 있었던 기록들을 점검하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 전 정비랑 항공 후 정비가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비행 전 점검은 저희가 30분 수행하고 있고요. 비행 후 점검은 1시간 반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비행 준비를 하고 이제 조종사들 나오시면 비행 나가기 전에 점검이 또 있는 거고 비행 후 점검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항공기 전체적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연료 서비싱도 하고 타이어 상태 뭐 전반적인 거 다 보고 보통 비행 전 점검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게 점검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전문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엔진 전문으로 보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항공기 점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문이 다 네, 맞습니다. 다 항공기도 세부적인 분야가 많은데 보통 전체적인 점검은 저희 기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이 갔다 와서 항공기에 결함이 났을 때 예를 들어 기관에 결함이 났을 때는 기관 정비사가 나오셔서 기관의 결함을 다시 조치하고 정기 정비사도 있고 비행 조종 쪽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같은 게 많이 있는 편인가요? 조종사가 비행을 하기 전에 나오셔서 바로 탑승하시는 게 아니라 비행기 전 외부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저희와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 갔다 오셔서도 뭐 항공기에 이상이 있으시다 조치할 내용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비행 후 점검할 때 조치를 취해드리고 이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비한 비행기가 무사히 떴다가 무사히 내려오면 또 안도감이나 기쁨 이런 것도 있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안도될 때는 조종사가 내리시고 항공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안심이 되고 뿌듯하지.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게 정비사한테 되게 큰 칭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비사가 좀 매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비사로서 이 항공기를 볼 때는 항공기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에도 되게 접근성도 좋고 부품을 장착한다든지 커버를 뭐 떼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비사에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부품 수급 같은 것도 잘 들어오고 그런 것들도 있나요?
한국 제작이다 보니까 부품에서는 좀 부족함 없이 보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 그 사이에 한국에 국산화된 부품이 있다는 게 볼 때마다 되게 자부심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 항공기를 접하는 저 또한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F-15나 F-16 같은 TO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가 좀 많이 필요하죠. 혹시 이전에도 에어쇼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싱가포르 에어쇼, 말레이시아 에어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있던 뭐 추억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기억 남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추억은 일단은 근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많고요. 힘들었던 기억이 정말 많고 거기 날씨도 되게 변덕스럽고 항공기를 저희는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비도 정말 많이 오고 해서 추억이라 하면 되게 일 많이 했던 추억이 있는데 해외에서 정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지에 있을 때는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도 다 주변에 다 있고 하니까 정비하기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하나 안 들고 갔을 때는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근데 그 되게 힘든 끝에 에어쇼를 할 때 그 관객들이 환호성이 정말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보람이 있구나 많이 느끼게 되고 지금은 에어쇼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6월에 계획된 영국 에어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에어쇼를 외국인들이 볼 때마다 정말 되게 좋아하고 감탄하고 막 그러는 적이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되게 보여줄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블레이글스 오고 처음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 외에도 좋은 추억들이 많이 만들고 오셨다 하셔가지고 이번 영국 가는 출장 힘들겠지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많이 더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비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공군의 정비사로서 들어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하사랑 저랑은 좀 다른 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 특성화고가 있는데 거기를 졸업을 해서 바로 인관을 해서 배속을 받은 그렇게 군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사관 후보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부사관 인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기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기체 특기로 와가지고 기계로 일단 지원을 해서 오게 되면은 기체 특기가 있고 뭐 기관도 있고 제작 특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제작 같은 경우는 항공기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쪽 일을 하고 유압 뭐 이렇게 타이어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체 특기는 항공기를 총괄해가지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기체를 선택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